차량기지 선진화와 첨단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지원 부장님, 한국철도공사 선상훈 처장님, 교통대학교 김철수 교수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찬우 센터장님, 그리고 이번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은 한국철도공사 차량본부 최석중 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그 사회를 맡은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예전에 그 인력 의존으로 정비를 하던 방식에서 이제 정비 방식이 바뀌는 CBM 체계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교통대 김철수 교수님 강의 좀 들었고요. 또 정부 역시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차량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철도 차량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철도 차량 도입에 맞춰 시설 장비도 바뀌어야 되고 정비 기지도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또 바뀌는 게 있죠. 여기 지금 교통대, 오송대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오셨는데 앞으로 미래 철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 선배들이 정비했던 방식에 그대로 답습해 갖고 가는 거는 요즘 세대에는 또 안 맞죠. MZ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선배들이 일했던 스타일의 차량 유지 관리 업무를 똑같이 하는 건 별로 반갑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지금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저희 철도공사에서도 2030년까지 철도 차량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선 박사님이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12시 30분까지인데 시간에 구애받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방청석에도 제작사, 정부기관 또 운영사 그다음에 각 분야의 이제 기술사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패널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따로 양념을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교육뿐만 아니라 AR, VR, CBM, 국가 R&D 연구 과제까지 정말 잠은 주무시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철수 교수님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선상훈 박사님 원래 부동산 박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상훈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선상훈 박사님은 그러니까 철도공사에 입사를 해서 차량 정비뿐만 아니라 차량 기지, 운영 그리고 또 그 부대 설비에 대한 내용, 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박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진짜 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패널을 모신 국가철도공단의 이지원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원 부장님은 고속철도 건설공단으로 입사를 해서 아마 20주년 기념행사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철도 차량의 제작감독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셨고 그 차량이 20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고양, 부산, 호남 쪽 고속철도 차량기지의 경정비, 시공 관리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양기지 이제 설계 감독하고 시공 관리 담당을 하셔서 저도 가끔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의 신규 차량기지 설계 업무를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찬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 박사님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거의 한 평생을 보내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안전성능연구시설 쪽에 총괄 관리자이기도 하고 국가랜디 과제 수행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꽤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건설과 운영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시설 장비를 통해서 계측을 하는 첨단화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좀 대세이기도 하고요. 현재 유지보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나 외부나 고객의 눈높이에 딱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준 정비에서 이제는 이제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즉 예지 정비 체계로 변화를 해야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아마 금년을 기회로 해서 바뀌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부터 그 발제를 좀 시작을 할까요? 우선은 철도 차량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유지보수 첨단화 강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저 끝에 앉아 계신 이찬호 박사님부터 안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찬호입니다. 제 이름 순서가 맨 끝이라서 저는 맨 마지막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하게 됐네요. 우선 우리 한국철도 고속철도 20주년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고속철도 도입에서 안정화 또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고속철도 차량 기지 체질 점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수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존선 전철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공사화했고 그 당시는 철도청이었죠. 고속철도 공단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기지에서 그 당시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고속철도 이 20단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0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은 잘했는데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기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 주제가 철도 차량 기지 선진화 첨단화인데요. 우선 이 정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겠다. 고속철도가 우리가 이제 속도가 320km까지 올라가는데 300km와 320km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사 코드로. 우리 UIC 코드에서는 300km를 운행할 그 하이스피드 트레인을 운행하는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320km부터는 슈퍼를 붙여가지고 슈퍼 하이스피드 트레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 시스템 체계가 변하고 온다는 거죠. 이 거기에 걸맞는 정비 체계나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철도 차량 정비 기지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도 하고 또 국가 보호 장비 관리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보안 시설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아주 조밀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철도 차량 그 기지에 대한 건설을 하거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를 하는 차량 정비시설 계획 및 설계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 320km 시대를 열고 있는 이 한국 철도에 필요한 장비들이 빠져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유럽의 철도 차량 기지를 가게 되면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먼저 측정하는 장비가 축중, 융중, 자동 제측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들어가서 실제
그 차량 상태를 첫 번째 계측을 하는데 그 설비가 국내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고속철도 차량이고, 그리고 중장비에서도 그 애체로를 하게 되면 신조차 수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참 부족하다. 거기에 가장 큰 거는 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기지 건설을 할 때 빠져 있어요. 그 왜 빠졌냐? 그 기술기준 체계에 거기에 보면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 시설을 더 추가해 주는 거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기본 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윤중 측중 설비라든가, 또 차량을 애체로에서 분리하게 되면 차체가 변형이 왔는지, 그 중요 장치들이 변형이 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 설비가 없습니다. 현재 수도단에도. 그런 설비들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 차량이 처음에 제작해서 들어올 때만큼 성능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정비 주체에 대한 역할입니다. 유럽 철도에서는 정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자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비자가 하는, 정비 조직이 하는 거죠. 우리는 운영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자는 사실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고, 우리 실제 철도에 구분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프라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제작사나 부품 공급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 관계를 이 선진화하고 첨단화하는데 역할이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특별히 차량 앞으로 MG세대가 앞에 주제 발표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매력적으로 철도에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런 시스템화된 것이 있어야 되고, 책임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명확한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정비 기준도 많은 부분 철도차량 정비 기준이 있죠. 철도차량 정비 기준에 선언적인 내용과 실제 운영할 때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 주체가 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 준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코레일하고 SR이 있는데, 도중보장이나 어떤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다르게 나오거든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SR에서는 고속차량 정비를 코레일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 분석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차량 제작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더 쳐다보고, 정비자에 대한 부분을 더 쳐다보고, 부품에 대한 것도 잘 분류하는데, 코레일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선언을 해가지고 실제 원인 불명,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 체계 선진화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나 또 어떤 분류를 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정비 체계를 바꿔야 되고, 정비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비 시설 첨단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철도가 가지고 있는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운영자의 그 종사자 사망 또 큰 그 뭐랄까 장애 부상 이런 것들이 정비 기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차량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한국철도는 1억 킬로미터당 사망자 수가 0.21명 정도로 세계 탑입니다. 주행 거리 킬로미터당 사망자 건수는 한국철도가 세계 1등이에요. 그 세계 유아시 통계 처리에서는. 그런데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사망자나 이런 걸 많이 줄이시는데, 이 종사자들, 특히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들에 대한 그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화,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첨단화를 하고 고도화를 할 때는 꼭 이 종사자에 대한 인적 오류라든가 안전관리 체계가 담보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한국철도가 가진 강점들이 참 많습니다. 국제 철도 안전협의 ILSC에서는 한국철도가 안전설비 투자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1등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제 발표할 때도 그랬는데 홍보를 좀 적게 하는 게 아닌가. 젊은 세대들이 철도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아주 자동화되고 첨단화되고 선진화되는 표현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홍보가 되어지고, 이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국민들한테 아주 재밌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고생하는 것만 전달되면 임팩트가 떨어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아주 흥미진진한 그 일터가 철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두서 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상 발표를 하고 토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박사님은 역시 안전 전문가답게 보안시설, 차량기지 건설, 그다음에 뭐 윤종 측정 장비나 그 반수명 대수선 작업을 할 때 주요 장치의 변형,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장비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 유럽 철도에서 그 정비 조직이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도 많은 분이 오셨지만 신규 이제 MZ 세대들이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고 철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자동화 첨단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거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건데요.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서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이재훈 부장님도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실제로 차량기지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해오시고 계시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로 이재훈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사했을 때 그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설계 감독을 담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 대한 그 고양 차량기기에 제가 시공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차량이 차차 운행했을 때 이 차량기기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했는데, 지금 또 20기회에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고속철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차량
그 정비 분야는 20년 전 고속철도 차량 도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 그 검수 장비나 정비 시간 같은 경우는 차량 속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방식도 지금 이제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고장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예측 정비가 아닌 그 부품이 고장났을 때 교환하거나 아니면 정비 주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예방 정비로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철도 차량 유지 보수 하는데 예방 정비도 중요하지만 예방 정비는 부품의 그 고장에 상관없이 그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은 정비 주기에 따라서 부품을 분해하고 검수에 따라서 그 정비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열차 운행 효율성이 좀 저하되면 또 신규 부품과 오래된 부품이 같이 있는데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래된 부품의 경우에는 부품의 상태에 따라서 인계점이 도달하기 전에 정비 점검을 통해서 그에 맞는 정비 기준을 수행해야 하는데 상태와 상관없이 정비 주기에 따라서 정비 주기에 따라 정비를 하게 되면은 오래된 부품의 경우에는 좀 고장 발생 빈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부품에는 그 시스템 가동 시간 및 유지보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CBM 시스템을 통한 예측 정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주요 상태에 따라서 그 고장 발생 빈도에 대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취득해서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상태 기반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주제 발표에 그 최석중 차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발표가 있는데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량 정비는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한 그 점검으로 이루어져 개인 숙련도에 따라서 정비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공단에서 유지보수 장비에 자동화 기가 등 건수 장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만 보더라도 그 로봇을 이용해서 차체 하부 자동 점검 장치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차량기지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그 차량기지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지금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기지 마스터 플랜 용역의 과학 내용은 차량 검수 장비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 AI 등 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적용 등 고도화 방안, 그리고 KTX와 같은 기존 차량 및 EMU 앞으로 도입되는 320, 260, 150과 같은 신규 차량 도입에 따른 다차종 정비시설 가능하도록 차량 정비시설 공용화 검토, 그다음에 신규 차량 도입 및 철도 차량 폐차에 따른 차량기지 시설 개량 등 중장기 계획 수립, 그다음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려한 중정비시설 거점화 공용화 방안 제시, 그다음에 도심 내 차량기지 입지로 이러한 문제 발생에 따라 차량기지를 대거하여 종합관리용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차량기지 복합화 개발 방안, 그다음에 수소기관 차나 앞으로 하이퍼 튜브 등 미래 철도 차량 도입에 따른 차량기지 설계 반영 사항 제시,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차량인 EMU 320 차량 위주 보수 방안 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로봇 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작업자 근로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건수 공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검수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검수 작업 시간 단축을 통한 차량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열차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AI 기반 자동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상 요구를 무인 원격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소 장비 고도화하는데 철도 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국가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을 예측을 해서 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CBM으로는 갈 수밖에 없겠네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휴먼 에러 방지, 자동화 장비나 고도화를 통해서 휴먼 에러 방지, 그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신차 도입과 또 여러 차종을 한 기지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미래 철도 차량 기지에 대한 설계 방안이나 EMU 차량 기지로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용역 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방점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그 투자, 그다음에 로봇, 스마트, 기계화 자동화, 차량 그 운용 부분에 대한 그 점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AI 기반이나 뭐 데이터 기반, 정보 시스템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량 기지 설계나 운영을 할 때도 관련 업계에서도 참고를 좀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말 운영사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이 철도 차량 기술 세미나에서 차량 기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장님이나 최덕주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철도 차량, 철도 정비하면 차량 위주였어요. 기계 건설, 차량 기지, 설비 그런 하나의 그냥 지원 시설이었고 어떤 빚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홍길동처럼 서자 역할만 하고 있었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 그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럴까? 그러면서 왜 인력이 첨단화, 과학화하라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고민이 안 되고 구체적인 방향성도 설정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도 최석주 차장님께서 본부 주관으로 해서 맡은 글에도 수립하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많은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요. 그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뭐 차량 기지 계량처장에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역설적 개발을 많이 하면서 차량 기지 이전 재배치나 이전 어떤 위치적인 타당성 그런 거나 경제성까지도 많이 조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자과 경력을 같이 조합해서 많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 좀 성향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만 차량기지 현대화 과학과 그리고 학위에서는 차량기지는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저희 경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3개월 됐는데 그 전에는 차량 쪽에 설비라고 하면 기계 위주의 차량 검수기지, 유지보수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업무에 대보면 한 80%, 90% 이상이 기지 건설 업무, 계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참 시설이나 건축이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터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부서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면서 느꼈던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게 그럼 개선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째는 차량 건설은 차량 운영을 확정해 차량 기지가 건설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 차량 본부 안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처에서 셀로 고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운영계획 줘.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건설할게.
근데 실질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차량 기지 처 안에서 제 운영계획자하고 금수계획자하고 다 어떤 고속에 대한 운영계획까지 저희가 다 스터디가 짜가지고 기지 배치계획이나 그런 게 나와요. 공단 부장님 계시지만 더 저시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차량 정비는 예전에 하면 하루 정비가 잘못돼서 에러가 나와가지고 야당 맞고 정비하면 돼요.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는데 차량 기지는 한 번 건설하면 여기 계신 교통대나 오송대 얘기 와서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 전제조건이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욕을 얻어먹고 30년 사시는데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게 차량 기지입니다. 그럼 차량 기지가 이렇게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그 인력 배치나 운영 구조 아까 텍스 시스템도 말씀드렸잖아요. 텍스 시스템도 보면 공정에 대한 최적화예요. 그러면 차량 기지에 대한 어떤 공정 최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까지도 조립공사에서도 많이 안 했고 설마 공단에서도 많이 안 했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슈화시키고 공단을 요구하고 이슈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또 가장 하는 게 요즘에 제가 많이 기지차량 들어오면서 가장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가요? 차량 기지에 대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네?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 말로만 청담한 과학화? 너 발로 하니?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운영에서 조금 점도가 약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변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복지가 차량 운영이 확정된 상태에서 차량 기지는 운영돼야 된다. 지금 차량 구매랑 차량 운영이랑 차량 기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차량 구매 나가 있어요. 17편에서 EMG 11선 나가 있는데 정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장님과 저랑 머리 싸매고 막 서로 토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옛날에 지금 어떤 공단에서 잘 해주셨지만 송산이든 울산 기지든 운영 단계에서 많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화자나 울산 기지 같은 거는요 여기서 정비를 할 수 있어? 할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송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 정비단 같은 경우에도 하자 기간이 5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하자 기간을 요구해요. 하자 기간을 요구 안 하고 하자 기간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안 받아요. 저희 공사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수를 안 받고 어떻게 정비를 하지? 인수를 받으면 하자 처리가 바로 기간이 정렬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전제하지 않는 차량 기지는 아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운영을 전제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또 두 번째 복지는 차량 지금 국토부에 윤경태 사관님 와 계시는데요. 검수 장비에 대해서도 철도 안전법 테두리 안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철도 차량은 제작 감독, 그다음에 완성차 검사 그 틀 안에 있어서 제작 감독도 하고 완성차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를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요. 법적으로 건강검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내시경이 있는데 그 내시경이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확보 못한다면 건강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철도 검수 장비 자체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어떤 행정기관도 없고 사회의 민간기관도 없습니다. 철기현이든 애틀이든 막 그런 기관이 있어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그거 자체를 여러 개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만약 철도 안전법 안에 그 테두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작 감독이나 완성 검사나 그게 온다고 하면 검수 장비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차량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차량 기지의 현대화와 첨단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더 얘기를 든다면 어떤 차량이 파괴됐어요. 그럼 그게 총파 탐사기 자체가 그 전에도 총파 탐사기가 이걸 제대로 잡는지 안 잡는지
초음파 탐사기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게 똑바로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는 거죠. 그거 엔드도 제작사 계신 분들한테도 근데 저희 공사도 고민할 건데요. 차가 들어올 때 지금은 차량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보수품은 얼마 정도 예비품으로 해서 스펙 집어넣습니다. 근데 주요 기계 정비하는 하드적인 개념은 저희가 공단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기 개념은 한번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제작사가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매할 때 각종 시험기까지도 같이 납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차량 검수 장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더 확보하고 그 시험기에 대한 유지 보수나 어떤 개선이나 하는 것도 차량 제작사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철도 전기 패러다임에서 유튜브가 보도되면서 첨단화 과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간략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꼭지로 4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분산은 공정에는 공정을 하다 보니까 정비 시간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텐트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중정비 같은 거에는 정확히 맞는 공정 분석을 해서 텐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정비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작업, 로봇 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3D 작업으로 로봇 하나 첨단 과학해서 산업 재예방, 생산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 중심의 기본 정비를 어떤 첨단화 과학화의 각종 검수 설비 위주의 기본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시적인 얘기일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 것은 최덕차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한 욕도 많이 얻어 들으시면서 이게 되겠어? 할 정도까지 하면서도 구체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그 돈이 엄청난 돈이 투자될 건데요. 그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도 차량 운영하는 데서도 이 검수기의 중요성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검수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국토부에서는 철도 안전 테두리 안에 꼭 철도 기지나 철도 검수 장비나 지금 국토공단에서 하는 철도 안전진단할 때 구조물, 부착물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철도 차량에서만 공단 들어가 있는데 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새로운 것을 얘기를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운영기관이다 보니까는 이제 크게 보면 한 3가지 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건설은 운영 방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검수 장비나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검수 장비, 시험기, 중요 그 기기에 대해서는 안전법의 그 테두리 내에 개선이 좀 되고 신뢰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고요. 3번째 이제 그 텍트, 3D 작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력 중심에서 그 첨단화 과학화로 아날로그 디지털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운영 관련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에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나 정비할 때 안전 작업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답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통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런저런 나와가지고 토론회 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희 주관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선언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사는 국가가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6대 도시 철도 운영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노후 차량이 전동차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수많은 걱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후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차량 기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고민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국가는 이걸 법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찾아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머리를 싸매주고 어떻게 이걸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가 이 국민의 안전을 담을 수 있는 이 차량 기지를 어떻게 선진화하고 첨단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점차 도래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반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설치를 하고 아까 로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차량의 유지보수 정비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보면은 얘가 지속 가능하게 사용을 못 해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누구보다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죠.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해야 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적인 오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센서 하나가 고장으로 인해서 전체의 시스템이 멈춰버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즉 튜닝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센서 고장이라든지 여러 고장이 있겠죠. 이런 작은 하위 부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 분석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재성능을 지속 가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고민 꼭 해야 되지 않나 도입을 할 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지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공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고민하고 있는 게 복합 성능의 차량 기지 이런 것도 요즘 키워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산식과 집중식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차량 기지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같이 혼용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드웨어적인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에 설명서 눈으로 3D 파일을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커피 머신 하나를 봐도 유튜브에 영상을 보거나 그렇죠? AR 컨텐츠화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의 세대에 맞는 그런 유지보수 매뉴얼과 정비가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보여주기식의 구글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게 모바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 글래스 이런 애들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단종됐습니다. 단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고요. 아직까지 배터리 문제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런 과제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상대 진단을 하는데 꼭 AI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에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상대 진단 가능합니다. 이게 유럽이 하고 있는 아주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조금 더 등한시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끔 이걸 쓸 수 있게끔 뭔가를 우리가 국내 사용자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게 제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올해 몇 번 더 있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문제를 풀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근거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같이 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살 수 있는 철도 차량 산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량 다품종이 아닌 정말로
공동 구매해가지고 그렇죠. 허브하든지 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대량으로 구매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각보다 뭐 길게 말씀하실 줄 알고 긴장을 바짝 했는데 짧고 굵게 그냥 원래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 그래서 그 의미 있었던 부분이 지속 가능한 사용을 현재까지 못해왔고 그걸 전제로 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아픈 말씀도 좀 해주셨고 다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철도업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표준화하고 관련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스탠다드제이션이라고 하는 표준화의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또 주셨네요. 현장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숙제를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설치를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 요구사항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 철도 차량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좀 그 요구사항으로 좀 담겨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구글 클래스 뭐 이런 부분들 스마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 클래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반론이 좀 제기될 수도 있고 의견이 지금 다양하게 이제 개재가 됐는데 혹시 그 방청객분들 이 질문 사항이라든가 또 제작사 관계자들이 야 이런 시스템을 차량기지 건설에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 좀 마이크 가지고 좀 질문 좀 받아 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중간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로템의 손혜원 책임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 아까 그 김철수 박사님께서 그 유럽의 표준인 그 쉬프트 투 레일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은 그 유럽의 그 다양한 운영사와 그런 뭐 차량 기지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쉬프트 투 레일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국에서도 좀 동일한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기술사 협회와 그다음에 우리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우리 코레일하고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우리 학회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좀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아까 지금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키워드입니다. 우리를 받아오. 사실 말해서 차량을 받아오란 말이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시설이 가장 자기 집 앞에 역사 오는 거는 땡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차량 기지는 나가라고 난리치신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스킬 수업이 싫다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자기 집 차 살려고 하면은 5만 원씩 10만 원씩 보고 싶은 양반들이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운영기관에 노후차 바꾸자고 하니까 돈 없다고 저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일파만파를 하는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저희 특히 제작하는 우리 완성차 기업들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작은 차량 사업소 하나 짓는 데는 한 5, 600억 규모에서 많게는 이제 2천억, 3천억 이런 어떤
상당히 큰 돈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중장기 철도 차량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한 2024년, 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한 연간 1,000억에서 최장 한 4,000억 정도까지 투자 소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사나 부품 공급사에서 오신 그다음에 설비를 공급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쪽에 지금 CBM 관련해서도 그렇고 첨단화 자동화도 결국은 이제 장비빨이죠. 설비가 좀 웬만큼 이렇게 투자가 돼야 그 이후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공사에서도 EMU 320 이제 EMU 320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지금 이제 KTX 청룡이죠. KTX 청룡 열차가 이제 있고 또 이제 중간 속도 정도의 EMU 260, 그다음에 250, 그다음에 전동차 이렇게 속도 대역도 각각 다른데 정비는 똑같이 하는 게 맞나요? 혹시 박사님 의견이 혹시 이찬호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철도 시스템을 구분하고 있고 차량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장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럽에서 주로 고속철도 차량, 또 일반 철도 차량, 화차 이 크게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화차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은데 고속화차 개발했는데 유럽은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120km 이상 화차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열차 수준으로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관리를 받고. 그래서 유럽의 화물 열차는 120km 미만으로 운행을 하죠. 그리고 대신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거나 양을 늘려가지고 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서도 윤증 관리나 측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체로에서 150km 이상 중고속으로 가는 열차는 애체로 검사에서 신조차 수준으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량 제작사가 처음에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것들 내부 주기가 다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성능에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차종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전동차 같은 경우는 탈선이 윤중에 의해서 많이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중 관리를 유럽 철도에서는 도시철도에서 차량 기지 내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들, 설비를 다 구축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보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좀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아직입니다. 그것이 아직이 왜 그럴까? 그 차량 기지 설계하고 구축하는 코드에 공단이 계시지만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 차량별로 꼭 필요한 설비 이런 것들은 공단이 찾아내가지고 다 구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는 기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 장비로 분리해서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이나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령 기준도 좀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해본 결과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목적 기지가 좋은 기지 해당 특정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전제로 한 특정 차량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전용 설비가 있는 것이 좋은지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특수 장비가 필요 없는 차량을 만들면 다목적 기지 건설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 제작사 입장은 여기서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집중식 차량하고 분산형 차량의 어떤 구성 부품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철도 차량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있어요.
차륜 전석반 가동을 하는데 축당 전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차당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칸이라고 하죠. 한 칸에 2대 차를 동시에 깎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감안해서 이제 장비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철수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장비의 활용, 사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놓고 안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비는 가동률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봤고요.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패널분들 끝으로 한마디씩 하실 기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정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많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지금 금호철석 부처님께서 차종별 복합 그 말씀에서 딱 30초만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종별로 각각 특상된 기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한 면적이나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복합 기지로 갔을 때 뭐 안 할 수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트든 이런저런 하는데 걱정되는 게 복합 기지로 갔을 때 그 기지가 한두 번에서 리스크가 났을 때 모든 차종이 멈춰버린다. 그런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이게 평면을 보고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설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차량 기지이기 때문에 이 차량 기지의 정확한 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도 운영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그 운영사가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 연차 운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도 한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만일에 철도 설계지 편람에 변경이 필요한 것도 있으면은 그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침이나 편람에 반영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어떤 장비가 좋다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면은 그게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철도 차량 기지가 명품 차량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주제 발표에서도 CBM 차량을 이제 정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정비 시설 중에 그 차량 운영하는 기관, 그다음에 차량 정비하는 기관, 그리고 차량을 제작하는 기관, 주요 부품 공급사 이런 상호 협력 체계가 서로 실시간으로 같이 협의하는 어떤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CBM이 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토론 주제 중에 좀 깜짝 놀랐는데 차량 운영을 정비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인수가 된 겁니다. 그 시점부터 AS가 시작된 거죠. 나는 인수 안 받았다고 하지만 다 인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레일 입장에서는 항상 하자 인수 안 받, 아직 인수 안 받았다. 저희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일단 상업 정비를 시작했다. 차량을 상업 운행하는 걸 받아가지고 정비하면 이미 받은 거죠. 정비 시설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차량 정비 조직과 기지 건설하는 사람이 상호 협의 잘 해가지고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신 패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